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지입니다. 혹시 사춘기 자녀를 두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사춘기라고 하면 빠르면 초등 4학년에서 시작을 하고요. 중2에 거의 절정에 다른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사춘기가 점점 접어들고요. 확실한 자아의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견디고 있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은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가요? 와, 사춘기가 정말 심하게 오면요. 정말 아이와 대화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방문을 꽝 닫아버리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별로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우리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작년에 저희 아이가 5학년이었거든요. 와, 그땐 정말 눈빛이 무섭더라고요. 공부하는 눈빛? 그런 건 괜찮아요. 되게 순해. 그런데 저하고 얘기를 할 때, 또는 동생을 대할 때, 그럴 때는 정말 눈빛이 약간 사나울 때가 있더라고요. 왠지 내가 조금 작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사춘기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 저의 사춘기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내가 중학생 때 어떤 점이 우리 부모님이 했을 때 좀 싫었고 그 다음에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런 한번 생각을 떠올려 봤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싫었던 건 바로 잔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건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엄마가 딱 한마디 해줬어요. 힘들면 그냥 울어도 괜찮아. 그리고 힘들면 안 해도 괜찮아. 이런 말들, 괜찮다라고 했던 그런 말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감정을 다 받아준 거죠. 자, 그러면 소통하는 방법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칭찬보다는 인정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건요, 어떤 결과를 잘했다. 그래서 잘했네. 예쁘다. 이런 것을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인정을 좋아하는 거예요. 와, 역시 우리 딸. 최고. 멋지다. 역시 넌 해낼 줄 알았어. 이런 과정에 대한 어떤 인정.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아이의 그 역할을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뭔가 열심히 했을 때 있잖아요.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한 그 모습에 대해서 정말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외모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주는 거예요. 응?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사춘기 아이들은요, 외모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모범생이에요.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는 정말 관심이 있다니까요. 관심 없는 애 없습니다. 다만 표현을 안 할 뿐이죠. 저희 그런 거 몰라요. 아니에요. 관심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단지 표현을 안 할 뿐일 수 있어요. 왜냐? 저희 딸이 그랬거든요. 저희 딸은요, 정말 외모에 관심 없는 줄 알았어요. 맨날 추리닝만 입고, 머리도 이렇게 질끈 묶고요. 그리고 얼굴도 세수하고 그냥 로션만 바르고 그냥 막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와, 우리 딸 눈이 되게 예쁘다.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거울을 보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자기의 눈을 봐요. 정말 예쁜가?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몰랐지만, 머리를 자주 빗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전기 나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돈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되게 싫은지 이렇게 빗으로 빗기도 하고 뭔가 거울을 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그 중학생 아이들이 왜 앞머리 맨날 구루프 이렇게 말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앞머리 자르면서 아이들이 왜 그런지 알았잖아요. 왜냐면 앞머리가 생각보다 이게 잘 꼬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쁘게 보이려면은 이렇게 구루프를 좀 이렇게 말아야 되고 뭐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부모님들도요, 우리 아이의 외모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사춘기 때 아이들이 가장 민감한 게요, 바로 피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지는 신체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아이가 뭔가 여드름이 시작됐다. 엄마 나 여기 뭐가 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뭐 청소년용 그런 화장품도 있잖아요. 뭐는 클렌징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이와 함께 뭐 사기도 하고 뭐 발라도 보고 밤에 잘 때 같이 팩도 해보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춘기 아이들이요, 성장 호르몬이 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머리나 몸에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씻어도. 그럴 때에는 조금 더 향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약간 그런 냄새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아이에게 한번 써보는 것을 권장해 본다던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는 왜 안 씻니? 뭐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 이거 한번 써보자. 너무 향 좋지 않니? 이런 게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우리 아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런 감정 표현이 굉장히 들락날락할 거예요. 자, 이럴 때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요, 부모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또는 뭐 나는 랩을 되게 좋아해서 랩을 되게 잘 가사도 쓰고 잘 하는데 뭐 어떤 좋은 결과를 뭐 누군가에게 보여줬는데 얻었다. 그랬을 때 어떤 이런 기분 좋은 감정들 이런 것들을 좀 마음껏 표현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굉장히 겸손한 사회란 말이죠. 그쵸? 아유 됐어요. 그런 게 아니라 와, 너 정말 멋지다. 정말 잘했다. 뭐 이런 것들. 칭찬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공감해 주는 거죠. 오, 정말 잘하는구나. 그래서 막 정말 우리 아이에 대해서 우리 부모가 더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아이가 말을 할 때 잘 들어주면 됩니다. 자, 사람은요,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말은 적게 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정말 더 많이 말하는 것보다는 두 배로 더 들어라. 경청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어떤 분은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그래서 귀가 두 개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런 기쁘고 슬프고 이런 모든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어머니들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저도 힘들어요. 나도 힘든데 아이의 감정까지 받아주기 정말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조금 더 아이보다는 성숙한 존재란 말이죠. 자, 사춘기 자녀를 대할 때는요. 엄마 그리고 아빠 스스로가 나는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시간을 저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춘기 아이들과 부모님이 가장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간은 없는데 할 일이 많을 때 야 빨리빨리 해. 왜 아직도 안 했어? 뭔가 이런 재촉을 할 때 어떤 잔소리도 막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도 약간 반항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유를 가져야 돼요. 시간에 대한 여유. 즉 저는 이것을 시간을 저축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약속 시간이 만약에 9시예요. 우리 아이가 9시까지 가야 해요. 그런데 시간을 막 알뜰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약속 시간 장소에 9시에 딱 도착을 하게끔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변수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10분 정도는 여유를 가질 그런 충분한 예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9시 약속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계를 10분 정도 빨리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10분의 시간을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여유 있게 시간을 쓰면은 아마 아이와 부딪히는 일도 굉장히 적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항상 시간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시간 참 좋긴 한데 우리 항상 바쁘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맛있는 음식이에요. 맛있는 음식은 밖에서 사 먹는 멋지고 정말 맛집이고 화려하고 이런 음식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엄마가 만든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물론 외식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이가 때론 이제 너 뭐 먹을래 했을 때 그냥 아무거나
뭐 주는 거 먹을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나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냥 아무나 먹을게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뭔가 먹고 싶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엄마 나 과일이 먹고 싶은데 집에 과일이 별로 없네? 아니 집에 과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뭐가 없다는 거야?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아이는 샤인머스켓 먹고 싶은데 집에는 사과와 배만 있어요. 그럼 이거라도 먹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귀담아 드려야 돼요. 우리 아이가 샤인머스켓을 먹고 싶다고 했지? 그러면은 뭐 마트에 가서 정말 샤인머스켓 하나 사가지고 오면은 아이가 우리 엄마가 내가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했구나 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춘기 아이들에겐요, 저는 맛있는 음식을 좀 제공을 해주자.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아, 저희 아이는 입맛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뭐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라고 그냥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아이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생각보다 우리 아이가 되게 좋아하는 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음식 중에서도 기운이 나는 음식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영양제를 먹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뼈를 튼튼하게 한다든지, 그죠? 또는 단백질,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마그네슘,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아이에게 줄 때요, 그냥 먹어, 몸에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은지를 설명해 주면요, 아이가 지금이 어떤 단계냐면 내 몸이 성장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 음식이 어디에 좋다 그랬는데 하면서 먹기 싫어도 한 개는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당근이 비타민 A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비타민을 섭취하려면 당근을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아이는 당근을 싫어할 수 있지만, 이걸 먹으면 내가 눈이 더 밝아지고 더 좋아질 수도 있어 하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에 대한 어떤 소통, 그리고 이야기, 이런 거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언젠가 저희 딸이 제가 해준 음식을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 사진 왜 찍어? 어디 올릴 것도 아니면서? 라고 물어봤더니 뭐냐면, 저 진짜 감동했잖아요. 엄마가 만든 음식을 기억하고 싶대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아이 입장에서 한번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 조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